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제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렘데시비르가요, 임상 중에 사망률을 대폭 낮췄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내 증시도 1900까지 빠르게 되돌렸고 미국 지수도 많이 반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증시가 빠르게 급락을 했는데 지금 V자로 많이 되돌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V자는 확실한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느냐, 지금 이 자리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리서처TV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가장 기대하고 있는 렘데시비르가 성공한다면, 또다시 실패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국내 종목 중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관해서 분석했는데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파미셀입니다. Invest in your life, 리서처TV. 이 두 종목에 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채우려면 지금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렘데시비르가요, 임상을 진행 중인데 시카고대 임상시험에서 총 125명의 환자들이 참여했다라고 해요. 그 중에 약 113명은 심각하게 아픈 중증 환자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단 2명의 환자만 사망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률이 3%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치사율이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5명의 환자들 중에서 이 렘데시비르를 투약하고 나서 단 2명만 사망했다라는 건요, 지금 이 사망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 약에 대해서 시장에서 매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거죠. 지금 이 약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요, 바로 이 길리어드라는 회사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크게 박살이 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직후 주가가 9%까지도 빠르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 길리어드가 진행하고 있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 질병 관련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현황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종목들이 어떤 약을 개발할 때 먼저 신고를 하고 임상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임상을 디자인하는지, 그리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관련 공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요, 총 52개의 치료제가 임상을 진행 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중에 시장에서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약이 바로 렘데시비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현황을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로슈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2분기 안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리제네론과 사노피 같은 경우는 임상 3 이상이 이제 연내 개시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항을 보면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질병과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국내 임상 현황을 보면요, 사실 지금 국내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막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코로나를 빨리 개발할 것 같고 전 세계에서 지금 진단키트를 수출한 만큼 백신이나 치료제에서도 성공할 것 같은 가능성을 보이는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와는 매우 달라요. 임상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하면 1상, 2상, 3상, 그리고 이제 시판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도 못한 약들이 많습니다. 방금 이 글로벌 같은 경우는 3상 이상이 많았잖아요. 그죠? 국내 현황을 보면요, 이제 스크리닝, 뭐 미국 특허 출원, 임상 추진 중, 개시 예정,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도 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백신의 현황도 보면요, 사실 치료제보다도 백신은 훨씬 더 늦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병에 걸려도 백신을 미리 맞아 놓으면 병에 절대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백신에서는 이 모더나가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2분기에나 임상 1상 결과가 발표 예상이라고 하는데요. 느린 이유는 명확해요.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가 발견되고 나서 어떤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임상에 뛰어든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약 중에 한번 효과를 다시 확인해 볼까? 라고 해서 지금 임상에 뛰어든 거기 때문에요, 임상 1상을 뛰어든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백신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야 이거에 맞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년이나 넘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빗대어 본다면 이 백신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빨리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이 치료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52개의 치료제가 임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가장 앞서 있는 렘데시비르를 주목해야 되고, 이 렘데시비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두 종목 파미셀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바이오 종목을 주력으로 유튜브를 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데 순서예요. 처음에는 이 후보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약을 개발한다라고 합시다. 여기 보니 이게 약이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코로나 치료제에 적합한
적합한 이 성분도 직접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에 적합한 성분을 개발에 성공하면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합니다. 많이 기사들을 보셨겠지만 뭐 원숭이나 쥐를 대상으로 해서 인간한테 임상을 하기 전에 이 약이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효능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요. 그것을 바로 이 전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임상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과 효능이 조금 가능성이 보인다면 바로 임상을 진행해요. 바로 그것을 1상과 2상과 3상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제 안전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앞서 동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약이 안전하지 않으면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에서는요 소수를 대상으로 해요. 보통 10명 이하이거나 뭐 30명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를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이 약이 안전한지 약의 효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약이 안전한 부분이 확인되면요 바로 임상 2상으로 넘어가요. 요 임상 2상 같은 경우는요 별명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임상에서 많은 약들이 실패를 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 임상의 성공 확률이 18%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만 살아남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여기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한다면요 본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약의 효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약을 우리가 처음 먹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안전성인데 효능이 없으면 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하면요 바로 다음으로 효능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2상에서는요 보통 이 100명 정도 100명 안팎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임상 2상에서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요 바로 임상 3상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임상 3상은 마지막 이 약이 시판되기 직전의 단계이다 보니까요 가장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표본치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300명, 뭐 500명, 많으면 몇천 명 단위까지 임상 3상을 진행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1000명 단위를 넘어서요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 3상을 진행한다면 시판을 하기 전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성공한다면 바로 이 치료제가 우리가 만약에 주위에 코로나가 걸렸다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가장 빠른 개발 기간은 2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 2년도 엄청 빠른 겁니다. 보통 이 약을 개발하는데요 임상 3사까지, 그러니까 후보 물질부터 다 처음부터 개발한다고 한다면 이 텀이 얼마냐면 10년입니다. 보통 7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코로나는 후보 물질부터 개발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1상까지 진행했던 약들, 그러니까 안전한 거는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약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못 봐서 그냥 한마디로 냉장고 내는 창고에 있던 건데 이번 코로나 질병은 또 다르니까 한번 여기에 효과를 볼까? 라고 해서 임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것도 매우 빠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임상 1상도 진행하지 않은 기업들이 모두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신문 기사를 보고 만약에 셀트리온이 임상을 진행하네? 그럼 이거 대박 나겠네? 라는 기대감으로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뭐 단타를 한다면 저는 상관없지만요. 그런데요 이 최근에 렘데시비르가 임상 디자인을 변경했어요. 근데 제가 바이오 종목을 많이 분석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디자인을 변경한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환자에게 원래 이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먹이려고 계획을 했더라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 환자군을 세분화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성격의 B군의 환자에게 이 약을 먹이는 걸로 디자인을 바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디자인을 왜 변경하냐라고 한다면요 기존에 진행했던 임상에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패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 디자인을 세밀하게 조정해서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상 디자인을 변경하는 거예요. 임상 디자인을 변경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번 내용을 같이 보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금 위에서 설명했던 시카고대에서 1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말고 실제로 코로나가 걸린 환자들한테 그냥 렘데시비르를 복용을 시켜봤어요. 치료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임상에서는, 그러니까 임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픈 사람들한테 먹였을 때는 효과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사망률이 3% 정도인데 글로벌은 뭐 10% 정도잖아요. 근데 이 약을 먹고 많이 사망했어요. 치명률이 약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약을 먹어도 효과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지금 이 길리어드가 빠르게 디자인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군도 대폭 늘렸고요. 기존에 400명에서 무려 2,400명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달라진 거는 별거 없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PCR 테스트를 통해서 4일 이내 이제 코로나를 확진된 환자,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진되고 나서 오랫동안 있었던 환자 말고 이 확진되고 나서 4일 이내에 환자를 받겠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온 이유를 보자면 이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기저질환에 옮겼을 수도 있고 뭐 최근에 논문 나온 거 보면 심장을 공격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약이 효능을 발휘하는데 불리했구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임상 디자인을 변경한 거는 코로나만 걸린 환자만을 대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 디자인을 변경한 이유를 보고 이번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중립 기여를 받고 충분히 지켜볼 만한 이유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 NCT 같은 경우는 임상 번호인데요, 아까 제가 클리니컬 트라이라는 사이트 알려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것을 그대로 치면요, 이 임상 관련 정보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중증 환자에서 치료 14일차 체온 및 산소 포화도의 정상화 평가에서 14일차 7점 순위 척도로 평가한 임상 상태 평가로 1차 평가 변수가 변경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약에 효능이 있다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1차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 1차 지표도 세밀하게 바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리어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코로나가 이 약에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디자인을 세밀하게 변경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임상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전문가 의견도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렘데시비르가 처음 설정했던 1차 평가 변수에서 인상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과 함께 이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더욱 체계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투여하게 이도록 결정이라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변경한 것을 보고 누구는 성공 가능성을 더 높였다, 아니면 다른 의견은 이게 기존의 차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디자인을 변경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회의적으로 본다는 시각이 갈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앞서 본 시카고대에서 진행한 임상에서 나온 결과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대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임상 전에 진행하고 있던, 그러니까 임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렘데시비르를 먹여서 효과를 확인해 봤더니 그때는 꽤나 효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지금 보시면 앞서 본 시카고대 임상은 총 125명이었는데 여기는 총 6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5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7명이 사망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13%라는 거죠. 앞서 보셨겠지만 이탈리아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10% 정도인데 이 약을 먹어도 사망할 확률이 13%면 이 약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대 반 우려 반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맞춰서 지금 길리어드는 최대한 성공적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상 디자인을 대폭 변경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서 보셨겠지만 약 렘데시비르를 포함해서 52개의 치료제가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임상을 진행하려면 이 약을 생산해야 됩니다. 이 약을 만들어야 이것을 복용시켜서 효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1등인 업체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래서 지금 삼바 같은 경우는요, 이 사태가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최고가를 찍을 수 있었던 상승 배경을 좀 보면요, 이제 벌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번 코로나 치료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확정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해요. 근데 이 계약 금액이 4,400억 원으로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약한 단일 계약 공시 중 가장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렘데시비르가 이 임상에 실패한다면요, 수많은 기업들이 다시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예요. 렘데시비르가 만약에 이 임상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그 외 51개 기업들은 다 수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치료제가 성공하면 이것만 먹으면 되지 다른 치료제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치료제가 실패한다라고 본다면 더 많은 수많은 기업들이 임상에 뛰어들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회사들도 당연히 이 약을 임상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 시설이 없겠죠? 그러면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CMO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 렘데시비르가 실패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 기대감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삼바와 계약한 회사가 바로 이 비르 바이오테크인데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10달러에서요 5배나 뛰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랬다가 지금 조정되고 나서 30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코로나는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약한 기업 같은 경우 5배나 뛰고 나서 그래도 조정을 받아도 그 전에 3배 정도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최고가를 찍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서처TV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파미셀인데요, 파미셀 같은 경우는 약 10,000원 정도 안 되는, 그러니까 9,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 약 2배 정도 오른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뉴클레오시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파미셀에 따르면 현재 뉴클레오시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파미셀이 유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게 총 52개가 있는데 이 중 현재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고 또한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약이 바로 렘데시비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렘데시비르의 원료가 바로 이 뉴클레오시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클레오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파미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렘데시비르가 성공을 한다면 이 파미셀의 주가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뉴클레오시드의 원가를 같이 한번 보면요, 보시다시피 단가가 8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사실 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생산 단가가 비싸면요, 상업적으로 비싸면 사람들이 쓰지를 못해요. 이 약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요, 이 약이 매우 쌉니다. 그러니까 성공만 한다면요 정말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렘데시비르는 굉장하게 많이 쓰일 겁니다. 코로나는 지금 굉장히 전염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렘데시비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공한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이 약을 원료로 생산하는 파미셀 또한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런 것들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이 원재료를 유일하게 생산하면서 실적도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종목을 통해서요, 파미셀이 얼마나 갈지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시제는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지금 주가가 별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국가에 이 진단키트가 수출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주가가 4만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 2.5배까지 갔던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나 2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기관에서는 이 시젠을 주목하면서 목표가를 다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코로나를 진단을 해야 되면 키트는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젠 같은 경우는 거품이라기 보기보다는 실제로 실적이 몇 배는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파미셀은 독점입니다. 이 시젠 같은 경우는 독점이 아니에요. 이 진단키트는 중국이나 여러 국가들도 이미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렘데시비르가 성공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원재료인 뉴클레오시드를 만드는 회사는 지금 파미셀이 유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2배에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렘데시비르 성공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나는 높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파미셀을 가장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패를 한다면 어쨌든 간에 이런 CMO 업체들은 계속해서 수주를 받아서요, 이 약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는 커져요. 그런 부분은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엄청나게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이 파미셀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꼭 눈여겨봐라.